객관적인 전력이 경기력으로 나오는 팀이면 모를까 이 팀은 우리가 봤던 전력보다는 더 많은 걸 만들 수 있는 팀이라는 걸 다 확인했으니까 그런 경기들은 보통 코너킥, 뭐 세트피스 프리킥가 그런 데서 한 방으로 결정되는 들이 많아서 23년도의 맨시티와 25년도의 파리 생제르맹 비교를 했을 때 나는 23년도 맨시티가 더 센 것 같아. 형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주의 건강을 위해 위하여. 오다가 두유를 먹어버렸어. 저도 밑에 두유 먹고 올라왔어요. 저도 술 진짜 오랜만에 먹네. 술 오랜만에 먹고 저 6주 만에 오고. 근데 방송해 보면 되게 좋아 보이던데 형들 막 웃고 막. 아니, 좋았어. 형 막 손 들고 얘기하고. 내가 손을 들었어. 형 손 들고 얘기하고. 찬이 형 오자마자 야 무조건 빨리 끝내야 돼. 무조건 빨리 끝내야 돼. 야 무조건 빨리 끝내야 돼. 그건 한 달 만에 온 거지? 한 달 넘었어요. 한 달 넘었고 와. 저도 이렇게 나댕길지 몰랐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길어서 좀 힘들었지만 제일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인츠 이번에? 마인츠에 갔을 때 알론소가 레알 갔잖아요. 마지막 경기가 마인츠 경기였어. 레버쿠젠. 레버쿠젠에서 마지막 경기였는데 와 알론소 여전히 선수 같은 몸이더라고요. 게다가 알론소 몸 관리 잘했지. 몸 관리 상당히 잘했고 그때 애들이 뭐 사실 동기부여가 다 떨어진 상태에서 경기를 했지만 진짜 축구를 잘하더라. 비르츠 실제로 보니까 진짜 장난 진짜 아니더라. 잘해. 진짜 잘해. 근데 자기 몸에 안 드는지 계속 짜증을 내는데 왜냐면 애들은 좀 떨어지는 비르치는 지금 막 이기고 싶고 드리블하고 싶고 그러는데 애들이 막 공 돌리니까 엄청 짜증 내다가 한 번 잡았는데 진짜 속도나 그 드리블의 강도나 이런 게 진짜 이재성도 그러더라고. 비르치는 진짜 잘하더라. 비르치랑 무시할라는 장난 아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 앞에 보니까 대단했고 그리고 알론소가 이재성가 어깨 잡고 이렇게 그만 넘어져. 그게 너무 웃겼어. 반면에 그렇게 잘하지만 이재성 같이 그런 플레이어가 또 얼마나 상대 팀을 괴롭게 하는가. 유정 선수가 이번 시즌에 한국 선수들 중에서는 제일 잘하는 제일 편이야. 잘하는 그걸 하셨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뭐 만들고 있지만 그 제목도 언성 히어로지만 정말 이슈가 안 돼. 정말 잘하는데 그러니까 옛날 크리스탈 팰리스 볼튼에 있을 때 이청용 선수 그지? 풀 경기로 다 보면 되게 잘하잖아. 내용적으로. 근데 이제 잉글랜드 내에서는 그 팀이 그렇게 주목받을 팀이 아니니까 잘 모르는 거지. 진짜 잘하는 좋은 선수. 맞아요. 근데 그 이재성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 게 분데스리가도 이재성을 주목하고 그렇죠. 독일 내에서도 이재성 잘하는 선수다 이런 얘기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평가가 좀 절하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결국 이제 한국에서의 평가는 대표팀에서의 활약이 굉장히 좀 중요한 편인데 이재성 선수 한때 잠깐 부진하던 시기가 있어서 그때 이미지가 너무 세게 박힌 것 같고 그다음에 독일 내에서는 당연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마인츠가 사실 지난 시즌에는 너무 안 좋았다가 이번 시즌 반등해서 한때 잠깐 챔스 경쟁도 했었잖아. 잠깐. 그러니까 이제 독일 내에서는 야 이 팀이 갑자기 이렇게 하고 올라왔네 하면서 주목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내가 분데스리가 중계할 때는 분데스리가 시청률이 엄청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90분 풀타임으로 보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 그런 거 같아.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많이 하잖아. 또 그런 걸 이슈화시키고 그거 보는 거에 에다가 플러스 다른 거를 보기에는 좀 힘든 부분도 있는 거야. 일종의 뭐 캐파라 그러긴 좀 그렇지만 이것도 볼 수 있고 저것도 볼 수 있고 이런 정도의 어떤 체력 또 시간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되면은 더 관심 있게 볼 텐데 프리미어리그에 너무 집중한 사람들이 집중하니까 그거 보고 이제 다른 거 볼 여력이 별로 없는 부분도 있는 거야. 사실 분데스리가가 재미없어서 안 보는 게 아니고 마인츠에 다 잡아보면 저는 놀란 게 우리가 지금 중앙 미드필더가 별로 없잖아요. 이번에 뭐 강상윤이 되네 뭐 이런 얘기 했고 대표팀 결국에는 이제 다른 선수가 됐는데 산호카이슈라고 사생활 문제로 한번 뭐 경찰에도 불려갔다가 지금 무혐의로 풀렸는데 정말 한국이 지금 딱 필요한 선수다. 걔 잘해. 와 이제는 홍현석도 잘하는데 마인츠는 팀이 만만한 팀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럼. 아시아 선수들이 엄청 잘하는 마인츠 출신들도 잘해. 마인츠 출신들도 잘하죠. 요즘에 그루다도 요즘에는 잘하잖아. 브라이튼에서. 맞아요. 감독이 클롭 투헬이었는데 골키퍼 코치가 있어요. 그분은 이제 마인츠 출신이에요. 마인츠에서 뛰었고 클럽하고도 같이 뛰었고 클럽 때도 골키퍼 코치였어요. 한국 선수들 막 얘기하다가 제일 웃긴 사람이 누구냐면 갑자기 미친놈이 하나 있었다고.
박주호라. 리얼? 박주호 별명 크레이지예요. 제가 그거 알고 있었는데 진짜 재밌다고 박주호. 진짜 재밌다고 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구자철도 거기 있었잖아요. 그렇네. 마인츠에 많이 썼어. 시동원도 잠깐 있었고 진짜. 마인츠가 한국 사람들 많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웃국보다 오히려 더 많이 있었어. 아웃국에는 오래 있었고 마인츠는 정말 다, 왜냐면 차두리도 있었거든요 마인츠에. 정말 다 거쳐간, 그러니까 손흥민하고 김민재를 빼면 정말 거의 다 거쳐간 팀이어가지고. 마인츠. 지리적으로도 사실은 프랑크푸르트가 중심 거점 뭐 공항도 있고 하지. 그렇다면 마인츠가 가깝거든. 30분밖에 안 걸린다고. 프랑크푸르트랑 엄청 가깝고. 그렇게 따지면 아우스부르크 마인츠가 저 밑에고.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오픈 마인드였네. 진짜. 좋아해. 오래전부터. 좋아하고 아시아 선수들도 지금 동양 선수들에서 별로 이렇게 시각이 좀 열려 있는. 아니, 오카자키도 있었었고 거기는 맞아요. 어쩔 수 없는 게 일본 선수들이 너무 털을 잘 닦은 것도 있어. 그건 인정해야 돼. 왜냐면 물론 뭐 차범근 세대 얘기하자면 내가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000년대 분데스리가는 하세베 마코토가 닦아놓은 길을 일본 후배들이 올라가고 일본 애들이 맞아요. 굉장히 잘하니까 동아시아 선수들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란 말이야. 그러니까 동아시아 선수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그리고 잘하면 인정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우크스부르크에서 구자철이 차지하는 비중도 엄청나게 컸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마인츠 얘기를 하자면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마인츠만큼 한국 선수들에게 오픈 마인드인 구단은 좀 찾기 힘들지 않을까? 물론 뭐 셀틱도 있고 뭐 마인츠도 그렇고 레버쿠젠도 그렇고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그 또 한국 선수들이 좋아해. 도시도 뭐 자그마하게 도시 아주 좋아요. 아담한 게 거기 살기 좋고 또 프랑크푸르트 나가기도 좋고 맞아요. 뭐 여러모로 한국 선수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잖아. 근데 되게 웃긴 게나 지금 분위기가 여기 이제 PD님께서 오늘 이런 거 할 거예요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주잖아 뭐 오늘 이렇게 분데스리가요? 자료를. 아니야. 근데 지금 2회차 동안 형철이하고 수빈이 있었잖아. 형철이 수빈이 있었으면 아마 우리 이 얘기 하기도 훨씬 전에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이제 그 얘기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역시 청이가 오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우리 이제 일정이 없었던 얘기들 그 왜냐면 저는 이제 진행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의식의 흐름대로 하다가 이제 돌아갈 때다. 아니야 지금 이게 좋았어. 좋아. 이게 한 진짜만 20분만 얘기해. 그래 이제 돌아가면 돼. 우리는 PD가 얘기해 달라고 하는 거 그런 얘기 사실 안 하잖아. 근데 술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 이게 뒷담화지. 근데 뭐가 더 좋은지는 저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돼. 형철이하고 수빈이처럼 해주는 게 좋은가? 아니면 얘가 와가지고 그냥 프리스타일 하는 게 좋은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이제 20분 얘기하자면 유청 여행기 20분 하고 챔피언스리그 아니야, 근데- 이야기 20분이야. 근데 왜냐면 챔피언스리그 얘기를 딱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여기 있을 때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들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유럽에서 좋은 게 그거더라고. 지금 낮이 엄청 길거든. 지금도 한 9시, 10시 해가 떨어지는데 그 역 앞에서 저희가 잤어요. 그 역 앞에 펍들이 많잖아. 그럼 거기 노상에서 그냥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보는 거야. 근데 경기들이 또 너무 재밌어. 진짜 장난 아니었잖아요. 바르셀로나 인터밀란 2차전 너무 재밌어. 진짜 오늘 지단도 그 얘기 했거든요. 라민 야말에게 라민 야말 그 후반전 경기력은 자기 이런 거 처음 봤다고. 저렇게 경기하는 사람을 물론 지단이 이제 좀 어리니까 해주겠지만 지단인데 나는 저렇게 하는 거 처음 봤대. 근데 경기는 또 인테르가 가져갔네. 진짜 미친 경기여서 내가 찬우 형 그때 생각했거든요. 아, 찬우 형 존나 좋아하고 있겠다. 우리 그때 프리뷰 했을 때 질 거라고. 좋아하지도 못했어. 야, 얘 진짜 문제 있지 않냐? 여기서 축구 뒷담하니까 얘기하는데 내가 뭔가 얘기하려고 하면 엄살핀다고 말을 다 끊어버려. 그래서 자기가 진다는 거야 무조건. 형도 근데 엄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분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놓고 이기니까 아주 그냥 신나가지고 아니 그 좋아하지도 못했어. 아, 그래? 별로 안 좋아했어? 아니 좋아하지도 못해. 엄청 눈치 좋아했어. 보여가지고. 엄청 좋아했어. 다시 한번 봐봐. 그거 한번 다시 봐봐. 하이라이트 내내 웃어. 아니, 근데 행복해서. 나는 지금 뭘 느꼈냐면 여기 송대관 태진아 같아. 형 그 현철이에요. 아니 그 바르셀로나 이제 떠들어 못했다니까. 형 현철이고. 근데 아, 근데 그때 다 엄살했는데 영주 형만 빼고는 다 갔잖아. 형 결승 갔잖아요 또. 형 또 결승 못 갈 거라고 했는데 못 갔고 손흥민 어려울 거라고 어려울 것 같았지만 결국 손흥민 어쨌든 했고 우승했어. 영주 형 빼고는 지금 다 행복하다. 저는 이제 아니 팬이 나도 없으니까. 행복해. 챔피언스리그는 그렇지만은 우승 나머지는 우승했잖아. 우승을 다 세 개나 했으니까. 근데 아. 첼시가 진정한 승자 같은 느낌도 좀 들어. 왜냐면 챔피언스리그도. 챔피언스리그를 갔으니까. 지금 다 기분 좋구나. 네, 해피하지. 마지막 라운드 해피하게 끝나서 음. 너무 기분 좋고. 근데 이재성이 그 얘기를 했어요. 파리 생제르맹이
진짜 강하더라고요. 준결승 전에 어. 봤는데 파리 생제르맹이 이번에 되게 강하던데요. 파리 생제르맹이 2021때 준우승했죠. 미네한테 팬데믹 때. 팬데믹 한때 때 코로나 때 투엘 그때 그 무관중 경기로 해가지고 무관중. 투엘한테 어. 1대0으로 졌고 지금 이제 4년 만에 결승 진출. 인테르는 제가 인테르 결승전 가서 봤습니다. 2년 만에 2년 만에 네, 다시 그때 가서 맨시티한테 질 때 경기는 진짜 잘했는데 졌다. 로드리의 한 방에 그 덕배 아파서 나가고 로드리의 그 미친 듯한 경기력에 졌는데 인터밀란 트래블 이후에 무리뉴 때 이후에 우승 없어요. 우승 없었지. 네. 근데 이탈리아 클럽이 다 없어요 그 이후. 어, 그게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그쵸, 클럽이 그쵸. 우승한 챔피언스리그. 그리고 심지어 프랑스 클럽도 92, 93에 마르세유. 마르세유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때 네. 밀란 꺾고 우승했었는데 밀란 컵 우승하고 누가 이겨든 기분 좋을 것 같은데 프랑스가 지금 되게 재밌어하고 있다. 그리고 형들도 더 잘하시겠지만 역대 최강의 파리 생제르맹이다. 이름값은 사실 떨어져. 그렇지. 슈퍼스타는 빠진 메시, 상황인데. 네이마르, 음바페가 없는데 역대 최강의 심지어 루이스 엔리케인데 역대 최강이고 지금 벌써 더블 했어요. 리그 우승했고 지난주인가 프랑스 이겼어. 컵도 프랑스에서 우승컵도 들어가지고 게다가 여기에 또 한국인이 있다. 근데 아쉬운 건 너무 잘하니까 이강인이 못 나와. 나오지 못하죠. 애들이 너무 잘해. 여기 욕하기도 뭐해. 뭐 바르콜라, 덴벨레, 흐비차 이런 이 경쟁자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베스트 11 짜임새가 너무 좋아서 어.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아니가 아니라 없죠 그냥. 그리고 없다고 봐요. 선발은 선발은 교체 옵션도 첫 번째일 가능성도 떨어져. 그럼 첫 번째가 요즘에는 아니라 교체로도 출장을 못하죠. 정말 안 돼야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이렇게 정말 안 되거나 아니면 파리 생제르맹이 미리 좀 많이 2대0 이기거나. 3대0 만들었어. 그러면 나올 수 있겠지. 맞아. 진짜 앞에 짜임새가 너무 좋아. 아니 전체적인 짜임새가 좋아. 미드필더도 좋고. 하지만 공수 밸런스는 확실히 좋아. 인테르도 좋다. 인테르는 바르셀로나 경기 이후에 남자의 팀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남자의 좀 팀. 미안하긴 한데 그런 거 같아 약간 이 팀이 갖고 있는 저력 이런 거는 쉽게 가늠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파리가 더 좋아 보이긴 해. 밸런스적으로나 선수 명단을 봤을 때는. 근데 그게 상대가 그냥 객관적인 전력이 경기력으로 나오는 팀이면 모를까. 이 팀은 우리가 봤던 전력보다는 더 많은 걸 만들 수 있는 팀이라는 걸 다 확인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거야.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좀 파리가 어리잖아요. 저는 그게 오히려 좀 2, 30분을 왜냐면 인테르가 맨시티하고 해도 놀란 게 저력있는 팀이라고 놀란 게 다 맨시티가 밀어붙일 줄 알았는데 초반은 인테르가 미친 듯이 밀어붙였거든요. 특히 측면에서 이 양쪽 윙백들이 미친 듯이 쳐보셨는데 골을 못 넣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형이 싫어하는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 호러쇼를 했지. 루카쿠 새끼 골 들어가는 걸 쳐맞고 새끼 그거.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몰랐을 거야. 그래서 왜냐면 디마르코 맨시티도 그거 넣을 수 아니 있었는데. 루카쿠가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 그거 넣었으면 몰랐어. 아니, 넣을 수 있는 기회만 있는 게 아니라 막지 않을 기회도 있었어. 디마르코가 넣을 만한 찬스가 있었는데 그거를 루카쿠 앞에 있어가지고 몇 번째라도 없는 게. 그것만 아니었으면 몰랐어.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 약간 파리 생제르맹이랑 인테르가 지금 이제 비교를 해서 파리 생제르맹이 훨씬 안정된 팀이죠. 지금까지 후반기에 보여준 모습, 딱 크바라 영입 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은 훨씬 안정적이고 공격도 굉장히 짜임새가 있게 잘 들어가고 수비도 앞쪽에서 많은 걸 해주니까 수비도 굉장히 여유 있어지고 되게 안정세가 있는 팀인데 근데 인테르는 약간 이런 팀이에요. 불안정한 팀입니다. 근데 고점은 높아. 흔들리다가 팍 튀어. 고점이 높아서 한번 터지면 뭐 아니 지금까지 인테르가 8강에선 바이언을 만났고 4강에선 바르셀로나 만났고 이 두 팀들을 다 이기고 올라왔으니까 고점이 높은 거죠. 근데 그 고점이 높은데 저점은 좀 낮죠. 저점도 낮아. 리그에서는 저점이야. 그러니까 우승을 못했지. 우승할 수 있었. 사실 나치오전 너무 아깝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런 경기를 걸- 잡았어야 됐어.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챔스였다. 그러면 애들이 집중을 했겠지. 이게 리그잖아. 거기다 우리 홈이야. 아니, 라치오 정도 우리가 이러다가 마지막에 먹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핸드볼, 비시. 핸드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페널티 내줘가지고 이제 공격을 해줬는데 최근 인테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상대에 반응하는 팀인가 이런 느낌이 있었어. 그러니까 뭐냐면 소위 얘기해서 뭐 챔피언스 리그든 어디든 강한 상대를 만나면 그거에 대한 집중력이라든가 경기력은 엄청나게 올라가. 근데 오히려 이 경기는 잡아야 돼 이런 상대를 만났을 때 경기력을 보면
이게 묘하게 엮여 들어가면서 무승부로 끝나거나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팀 하면 일관성을 그래서 얘기하잖아.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일관성이 높은 팀을 좋은 팀이라고 얘기하잖아. 거기다가 파리 생각해보면 파리는 리그왕 우승을 일찌감치 했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 경기들은 선수들 컨디션 조절하고 그러면서 쿠프 드 프랑스 결승전 준비했는데 이거는 우승했고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준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파리가 유리한 면이 은근히 많아요. 물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건 그런 얘기하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고. 인테르는 3번이나 챔피언스리그 우승했는데 파리는 우승 못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팀 컨디션을 보면 파리가 좋아 보이긴 한데 상대가 인테르이기 때문에 파리의 경기력이 좋으면 인테르의 집중력이 굉장히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얘네 묘하게 잡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솔직히 들어오면서부터 좀 웃겼어. 영주가 인터밀란 옷을 딱 딱 입고 오더니 인테르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 진짜 덴벨레가 우승하는 꼴을 진짜 보기 싫어하는 나는 반대로 저주라고 생각해. 은근한 저주. 하냐? 말고. 아니 바르셀로나가 인테르한테 졌는데 인테르가 오는 거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덴벨레가 덴벨레가 더 싫다. 아니 개인적으로는 파리도 인테르도 뭐 둘 다 우승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떤 느낌 받았냐면 나는 오늘 주제의 관계자는 아닌 것 같다. 여기는 그런 것 같고 아니, 여기는 인터밀란이고 그래도 우승팀한 나는 죄로 꼈던 게 여기에 인테르라고 써 있죠. 인테르 스포츠. 인터 스포츠. 그러니까 세 명이 다 인테르인 거야. 나 이래갖고 어떻게 옷은 말세이 옷인데 인테르라고. 아니 저는 이제 92, 93을 기념해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우승했던 그 시즌을 한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 이 우승. 근데 나는 옛날 거긴 해. 왜냐면 내가 이쁘네 근데. 인테르를 예전에 되게 좋아해서 좋아했어. 이탈리아 인터밀란. 쪽에서 밀라노 팀들을 다 좋아했어요. 밀라노 팀을 좋아하고. 다 좋아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거기서 어. 솔직하게 해서 세리아에서 누가 우승을 하든 무슨 상관이야. 그냥 즐기는 마음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밀라노도 좋아하고 인테르도 좋아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옷이 인테르가 예뻤어. 개인적으로 느끼기. 나도 옛날에 그 디자인적인 부분 인터밀란 좋아했어. 거기다 그 색깔이 배가 좀 나와서 입어도 티가 잘 안 나. 마법의 옷이에요. 그 색깔이 그래. 그래서 인테르 옷이 좀 있더라고. 나는 오히려 밀라노 옷이 좀 있는데 제가 카카하고 셰프첸코를 좋아해가지고 밀라노 옷은 좀 있는데 이게 팀을 좋아했다기보다 그 시절에 그 선수들이 너무 잘했어가지고.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강인이 파리에서 뛰니까 그래도 이강인이 트래블 경험해보고 이적한다면 이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 발롱도르 순위가 네. 발롱도르 순위가 만약에 덴벨레가 골 넣고 우승하면 덴벨레요. 무조건 덴벨레요. 그럼. 근데 본인은 별로 좋아하진 않을 거야. 근데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테르가 진짜 우승해야 된다. 그러면 라민야말과 하피냐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나는 근데 솔직히 오늘 이렇게 유럽, 잉글랜드 언론 도박사들 이렇게 배팅을 보니까 파리가 정배더라고. 파리가 네. 정말 네. 좀 생각보다 많이 높아요. 저도 저도 지금 방금 보고 왔는데. 이게 인터밀란이 아무래도 뭐 찬우가 훨씬 잘 알겠지만 뭐 공수 전환할 때 아무래도 허리 라인에 있는 아저씨들이 아저씨들이잖아. 아저씨들이죠. 바렐라가 그나마 좀 젊지만 걔네들이 뭐 커버도 좀 늦고 윙백도 올라갔을 때 또 후반에 좀 체력 떨어지면은 또 전환할 때 좀 문제도 생기고 스토퍼가 가서 커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고 수비 그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건 맞아. 그리고 파리가 요즘에 또 폼이 조금 올라오는 건 맞아. 전체적으로 리그에서 공격진들도 지금 바르콜라도 지난번에 골 넣고 득점 페이스도 올라가고 뒷공간 돌파도 좋고 두뇌도 지금 괜찮고 덴벨레가 오히려 조금 지금 폼이 안 좋은데 부상 이후에. 그 전체적으로는 미드필더들의 어떤 또 유기적인 어떤 그런 역량, 커버 뭐 여러 가지 부분도 어떻게 보면 파리가 또 젊고 기동력 있고 더 좋지. 근데 그래서 이게 도박사들이 조금 지금 분위기는 파리를 정배로 볼 수 있겠구나 싶은데 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기력적인 거는 그럼에도 난 결승전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저번에도 저 바르셀로나 좀 보면서 느낀 거지만 인터밀란은 단판 승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저력이 있다는 게 아체립이나 이런 선수들도 갑자기 역전당해서 질 것 같으니까 경험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경험 많은 선수들이 그런 위기 상황에서 본인이 올라가서 거기서 동점골 넣어버리고 그리고 연장 가서 결국은 조커들 써가지고 프라테시가 또 역전하게 만들고 나 이런 그런 힘들 그리고 또 미키든 차라놀루든 어쨌든 그 베테랑들이 이런 단판 승부 때 분명히 이제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집중력 있는 기록력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 때 로테이션 많이 시켰구만. 네. 그래갖고 난 기본적으로는 완전 로테를 로테이션을 많이 완전 시켰어. 로테를 그래갖고 체력적으로도 이 단판 승부 집중력을 상당히 강하게 요구를 하겠구나. 이거 파리가 세트피스가 약하잖아. 근데 인터밀란은 사실 힘으로 세트피스 강하다고. 그게 좋아요, 강해요. 좋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큰 경기 결승은 결국은 서로 이제 수비적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쓴단 말이야 감독들이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런 경기들은 보통 또 코너킥, 뭐 세트피스, 프리킥가 그런 데서 한 방으로 결정되는 들이 많아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인터밀란이 분명히 더 승산이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느낌도 들거든. 왜 그러냐면 파리의 이 공격진들은 공간이 있을 때 전환이 되거나 할 때 장점이 많이 나오지. 만약에 그 심자기 감독이 약간 수비적으로 윙백들 너무 공격적으로 안 쓰고 적절하게 나가는 타이밍만 조절하면서 수비를 갖춰놓으면 거기는 진짜 뭐 야말처럼 그 밀집 수비도 뚫어가지고 왼발로 인프런트로 가만 찬다든지 이런 유형의 선수는 없거든. 이강인. 이강인은 아, 나오기 이강인? 힘드니까. 이강인이 하나 있지. 그러니까 나와야지. 나는 오히려 인터밀란이 한방 싸움에서 조금 이런 경기는 오히려 좀 유리한 것 아닌가란 생각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있는데? 느낌은 네. 올 시즌 약간 성불의 해는 맞는 것 같아. 파리 생제르맹 성불의 해.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첫 우승은 왠지 그런데도 파리에게 가지 않을까. 지금 카타르 투자청이 투자한 게 2012, 13인가? 11인가? 10년 이제 넘었어요. 10년 넘었는데 결승전 한번 갔고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비싼 애들을 다 팔아버리고 나니까 성불의 기미가 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재밌는 게 다음 시즌부터 바로 뭐 다음 시즌이라고 했죠. 8월부터인데 파리 FC가 이제 옆집에 와가지고 그치. 경기들이 게다가 거기도 가봤지, 엄청난 거기. 재벌이 가봤죠. 여자 팀이 거기서 했으니까 어. 파리 생제르맹 그 걔네 엄청난 재벌이거든. 어. 프랑스 1등 재벌이 와서 이제 귀찮게 하기 시작할 때 시점은 딱 온 것 같아. 모든 게 갖춰졌어. 파리 FC가 더 오래되지 않나? 팀 자체는? 파리 FC가 더 오래됐을 수도 있어요. 팀 근데 자체는 이제 오래됐어. 힘을 쓴 적이 없고 왜냐면 제가 이제 취재한 이후로는 한 번도 일부러 못 올라갔고 근데 그 LVMH가 이제 인수한 다음에 드디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아르노 가분이 이제 걔들이 돈이 미친 듯이 많고 돈 엄청 많지. 그리고 걔들은 분명히 요청할 거거든. 이런 거 할지 안 할지만 우리가 진짜 파리 팀이다. 그치 그거 하지. 얘가 100%해. 저긴 100%해. 저기 저기 70년대에 생긴 팀이죠. 그리고 그리고 중동자분들 우리는 100%야 100%. 우리는 프랑스 1등 재벌이야. 우리가 정통 루이비통 몰라 이런 거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해야 되는 시점이고 할 수 있는 시점이긴 한데 아까 형이 말씀하신 그 한 방. 근데 이 마르세유가 그 한 방으로 이겼잖아. 볼리가 진짜 단단하게 수비하다가 볼리가 이거 코너킥에서 한 방으로 이겼는데 반대가 될 가능성도 진짜 없지 않다. 근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쿠폰을 더 모아야 된다. 쿠폰을 더 모아야 된다. 우승하려면 두 번 결승 올라와서 안 된다. 맨시티보단 더 모은 거 아니에요? 맨시티는 생각해 보니까 거기 감독이 꽈르돌라. 가르돌라잖아. 거기 우승 해본 감독. 이렇게도 해봤잖아. 이게 무서운 거야. 이렇게 해봤잖아. 근데 거기는 엔리케는 우승을 해봤지. 바르셀로나에서. 근데 나는 이게 무서운 거야. 저번에도 이렇게 엄살 피우다가 그쵸, 이제 형 이겼거든. 지금도 엄살 피우고 시작했거든. 근데 오히려 거만해지면 지더라고. 근데 엄살 피면은 이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저는 그냥 응원을 하는 거고 저는 그 생각은 뭐 똑같이 여러 군데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23년도의 맨시티와 25년도의 파리 생제르맹을 비교를 했을 때 나는 23년도 맨시티가 더 센 것 같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네. 그리고 물론 23년도의 인텔과 25년도의 인텔을 비교하면 25년도의 인텔이 더 늙었다. 더 약한 거보다 늙었어. 그대로 늙었어. 그냥 늙었어. 거기 선수들이 늙어서 그때는 핵심으로 뛰던 선수들 지금은 핵심을 못 뛰어요. 뭐 대표적으로 다르미아 같은 선수가 이제 못 뛰는 건데. 분명히 근데 워낙 잘해주잖아. 그러니까 두 팀의 그러니까 맨시티와 인테르의 격차보다
파리 생제르맹과 인텔의 격차가 더 적은 것 같긴 해요. 제 느낌은 그죠, 격차는 적어요. 격차는 더 적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파리 생제르맹의 배당 같은 게 파리 생제르맹이 더 배당이 더 낮은 거 그거는 이상하지 않은 게 그건 바이에른이랑 당연한 할 때도 그랬고 바르셀로나랑 할 때도 그랬고 아. 이상하지 않아 그거. 우리는 역배를 네. 이기는 팀이다. 네. 아. 이상하지 하긴 그랬지. 않았어. 음. 네. 인터 밀란 이상하지 않은 거라서 약간 저평가받는 느낌? 근데 파리가 배당률이 더 낮은 건 당연한 거예요. 네. 그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겉보기 등급으로 훨씬 밸런스가 음. 좋은 팀은 파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험은 파리가 없다 했더라도 올 시즌의 우승 기록을 보자면 파리는 우승해 왔어요 다. 이번에 우선 트래블이. 네, 근데 인테르는 중요한 순간에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고 인테르 선수들의 나이 생각했을 때 인테르는 막판까지 다 경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고려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배팅은 당연히 파리 생제르맹이 낮은데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큰 파리의 약점은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에요. 미안한 얘기인데 이거는 바르셀로나 감독들이 다 갖고 있는 문제예요. 뭐냐면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예상 가능해요. 바르셀로나의 다른 감독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파리가 갖고 나오는 베스트 11은 이럴 것이다. 그럼 교체를 한다면 첫 번째는 누구고 두 번째는 누구고 세 번째는 누구고 어떤 식으로 교체할 것이다. 너무 예상 이런 가능해. 게 예상 가능해요. 근데 시몬의 인자기는 거기서 벗어나 있어. 하긴 상당히 유연하지.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한 감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팀을 잘 만들어서 플랜 A를 강하게 가져갔는데 이 플랜 A가 안 통하는 그 순간 그러면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갖고 있던 장점을 잃어버리게 되고 시몬의 인자기 감독은 플랜 A만 끌어내리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유연성이 계속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솔직히 배팅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인테리어에게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진짜 50대 50 같다. 근데 투엘은 보러 올까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나도 그게 제일 궁금해. 투엘이 아니면 미네나 두고도 미네나 감독이었었고, 그렇지. 파리 생제르맹 감독이었고. 뭐 잉글랜드 선수들이 이제 거의 없긴 한데 선수들이 없죠 여기 지금. 없지. 어. 그 팀에 굳이 뭐 보러 올까? 지금 저는 사실은 보러 온 건 심심해서 구경꾼들의 입장에서 VIP석이 제일 많은 경기장이 미넨 경기장이래요. 독일에서 1,000몇백석이. 그럼 엄청난 이 초대 손님들과 이 귀빈들이 올 건데 과연 이 카메라가 비춰주는 이 그림들에 누가 나올까? 그러면 투엘은 아마 서양상 저 구석에 안 보이는데 숨어 있을 거야. 아 진짜? 그냥 양복 입고 그거 오지 않아? 왜냐면 안 그러면 그 앞에 차로 정면에 들어가기가 나서는 어려워. 스타일이 아니야. 형님 크리스마는 올까요? 100% 온다. 100% 올 것 온다. 같아. 100% 온다. 올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아마 100%다 걔는. 그 그 양반 알리안자는 100%야. 1000석이 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무조건 온다. 100%다. 마테우스하고 만나는 거 아니야 와서? 만날 수 있지. 마테우스. 서로 싸우는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 내 땅이야 이 새끼야. 막 이렇게 하고 미국 놈은 그래도- 꺼져.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나름 인터밀란 레전드인데. 그치 인터밀란 레전드에다가 마테우스는 진짜 레전드 맞고 크리스만도 있긴 했는데 크리스만 사실 레전드라고 하기도 레전드라고 약간 하기 애매하긴 짧지만. 해. 약간 애매하긴 근데 또 한데 미넨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소속은 돼 그치.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그치, 궁금한데 미넨도 있고. 도대체 이 이제 그 기빈석들에 누가 올 것인가? 이것도 엄청 재밌더라고. 펩은 또 보러 올까? 아 거리돌라 가르디올라는 과르디올라 올 시즌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쉴 것 같아. 아스스는 진짜 많이 받은 것 같긴 하고. 집에서 그냥 TV로 보는 게 제일 안 올- 편하거든. 성향상 그래, 난 그 내 생각에 PK를 바로는 안 마르몬 씨가 탈지는 진짜 몰랐지. 예, 그 순간 이제 피커스도 타지 음.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아 근데 어쨌든- 은근히 재밌긴 하겠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거가 그래서 저는 그 투엘리 끝낸 게 미넨이 얼마나 배가 아플까. 봐요. 진짜 바이언이 미친 듯이 배가 아파서 미쳐버리고 몇 년 만에 오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 홈에서 우승할 수 있는 기회가. 근데 그 사실 그거는 그러려면 사실 첼시를 이기고 그때 우승을 했었어야 되고 그 자기들 그걸 하려면 근데 이번 시즌은 생각해 보면 뭐 인테리랑 경기를 하긴 했지만 8강에서 근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았잖아 진짜 안 그때는. 좋았어요. 팀 상황 자체가 무시알라 부상이고 알폰소 데이비스 빠져 있고 계속 부상자 부상자 왔다 갔다 하면서 팀이 약간 들쑥날쑥 한 그런 식의 딱 8강에 이제 인테를 만나가지고 그때는 또 인테는 좋았어 또 나름 그때는. 나는 바이언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바이언 입장에서는 뭐 깜내기적 희생자이기도 하고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 희생당한 적이 많아요. 맞아.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냥 팀이라서 그래. 그 그것도. 첼시한테도 그러니까 그런 아픔에서 빨리 벗어나는 법을 좀 알고 있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틀레티클로 그러니까 빌바오는 엄청나게
후회되겠죠. 아 네. 빌바오 이번에 유로파. 네, 산마메스에서 결승전이 결정하는데. 펼쳐졌는데 아, 그거- 준결승 1차전에 퇴장당하면서 무너졌으니까. 1생 1대일 수도 있죠. 하긴 근데 바이에른 뮌헨도 자기 홈에서 결승전을 했는데 챔스 드록바한테 딸깍을 당해요. 그래서 그럼. 연장을 갔으니까. 근데 그러면 성불을 해내. 왜냐면 토트넘이 이미 성불을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다른 팀들도 다 아, 올 그래. 시즌에서 팬들이 그- 성불의 시즌이라 그러잖아. 이게 잉글랜드 클럽만 그런 일이 있으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잉글랜드 클럽 보면은 뭐 뉴캐슬이 카라바오컵, 크펠이 FA컵, 그러니까. 그리고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유로파리그. 유로파리그에서 토트넘이 41년 만에 41년 만에 우승하고 메이저대회 17년 만에 우승했어. 펠리스는 처음 네. 트로피. 근데 코파 이탈리아에서 볼로냐가 반세기 만에 그러니까. 우승한 거야. 51년 만에. 진짜 뭐 성불해인가? 근데 인테르도 우승한 지 꽤 됐잖아요. 인테르가 이제 15년 15년. 만에 챔스 우승한 거니까 이제 성불 60년대 두 번 하고 성불했다. 그 징크스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미넨에서 결승전 펼쳐지면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험이 없는 팀이 처음으로 우승한다. 아 그때 그리고 얘네 했잖아 얘네. 그리고 바르셀로나를 준결승에서 꺾은 팀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이기면서 우승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겹치네? 징크스 대 징크스의 싸움이니까. 그렇지 징크스 싸움. 그거 있어요. 그리고 또 아시아 선수가 벤치에 있으면 우승 못한다. 근데 둘 다 있어. 근데 둘 다 있어 지금. 타레미도 있어. 지금 타레미가 있어. 사람이 빼. 뺍시다. 어차피 도움도 안 돼. 야 마지막에 타레미가 프라테시 아, 맞아요. 골을 때 어시스트 어시스트 한 어시스트 거야. 네. 타레미 맞아요. 버텨줘서 어시스트 한 거지. 야 그거 타레미 큰 거 했어. 그건 고맙고. 근데 네. 그 약간 로테이션 시켰잖아 마지막 라운드에. 네. 그러면은 나 그 파리 8강전 때 2차전 때 8강 2차전 때 빌라 빌라 때? 아스 빌라 예. 압박에 완전히 그냥. 음. 근데 저번에 바르셀로나랑 할 때 그 2차전이었나 그 디마르코 같이 중앙으로 같이 에워싸면서 압박해서 네. 끌어안고 압박. 첫 골랐잖아. 그래갖고 라우터를 골을 때 어시스트 돼갖고 약간 그런 기동력 압박 이런 거 약간 할 수 있어요. 파리한테도 먹힐 수 충분히 할수 있다고 있고, 보이거든. 저는 이 어. 경기 내에서 20분 정도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20분 정도? 아니 그 아니. 이상은 못해. 아 기장 못한다. 그 이상 힘들어서 안 돼. 아니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모든 감독도 그렇겠지만 10분에서 20분 사이 간격을 끊어요. 그러니까 한 15분 정도로 그러니까 생각하면 그렇더라고. 15분 정도로 끊어요. 작전을. 음. 그래서 어떤 시간대에는 맞아, 강하게 맞아. 압박하면서 음. 하고 어떤 시간대에는 상황에 따라서 내리자 음. 그런 걸 다 해놓는데 그때 선제골만 넣으면은 근데 이제 충분히 형님의 가능하지. 예상은 파리가 아스톤 빌라의 압박에 고전했었고 프리미어리그 템포에 고전했었으니 심자기 감독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마 경기 시작하고 15분 초반에 초반에는 초반. 아마 힘겨루기식으로 밀고 나갈 거예요. 바르셀로나전 때도 그래서 초반에 넣었잖아. 네. 골을. 진짜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1호에서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6월 1일 새벽이죠. 한국 시가 6월 1일. 이게 금요일 날 딱 나갈 텐데 여러분들 다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고 이강인이 만약에 우승을 하게 되면 박지성 이후에 지금 처음이죠 챔피언스리그. 손흥민이 19, 20대 근데 이것도 됐으니까. 사실 안 좋은 징크스긴 한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민테르가 한국 선수들 있는 팀 다 이기고 올랐어. 황인범 이기고 올랐지. 김민재 이기고 올랐지. 박지성이 대단하지. 아시아 선수는 이란도야 타레미도 있었고 예전에 알리다이도 벤치에 있었잖아. 벤치에 있었죠. 경기 보니까 다이 벤치에 있었는데 못 나왔죠. 그게 그 유명한 그 깜누의 기적이에요. 깜누의 기적. 그때 다이 있었는데 경기에 못 나왔고 그 다음이 아마 될 거예요. 그 우삼이. 우삼이 그때 못 나왔지. 챌린저크 시절 그때 우삼이도 벤치에는 있었는데 경기에 못 나왔고. 그다음 미나미노가 리버풀에 리버풀에 있을 때. 걔도 벤치에는 있었는데 못 나왔어. 근데 박지성은 뛰었을 때는 한 번도 우승한 적은 없고. 그때 하필 다 바르셀로나 만나가지고 아니 그때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그때 너무 사기였어. 그때. 사기였는데. 최고의 전력이었으니까. 야 그래도 박지성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3번 갔네. 진짜 대박인 그때 선수긴 대박인 선수였어요. 팀 자체가 대단해. 하여튼 이강인이 근데 아예 성불했는데. 최근에 리그에서는 아예 뭐 쿠프 드 프랑스 결승까지 해갖고 아예 못 나오지만 리그에서 근데 마지막에 좀 나왔죠. 마지막에. 지고 있고 뭐 그때는 이러면 로테를 로테를 돌렸으니까. 돌렸으니까. 지고 있고 그러면은 후반 막판 혹은 연장 갈 경우에 공격이 쪽에서 약간 변화가 필요하면서 다른 카드가 필요할 때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라민 맞아요, 야말처럼. 하여튼 저는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인테르가 앞선 상황에서 라인 내리면서
막판에는 앞서 있으면 당연히 라인 내리면서 왜냐면 킥은 진짜 지킬 좋으니까. 거야. 아 그럼 아. 픽이 그럼 좋으니까. 거기서- 한 번 제치고 킥 차는 어. 거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크로스도 좋고. 아니 일단 파리 생제르맹에는 스피드를 갖춘 선수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일단 다- 자이르 에메리가 교체로는 최근에 일- 더 일순위니까. 파리에서 맞아요, 1순위지만 맞아요. 근데 역할이 좀 다르니까. 또 다르지. 그러니까 네. 공격 쪽에서 뭐 두에를 빼면 바르콜라가 들어가고 뭐 바르콜라를 빼면 두에가 들어간다고. 뭐 그 하무스도 있고. 그다음에 하무스도 있고 어.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 새끼들 너무 잘하는 근데 게 많아. 뒤에서 창의성으로 푸는 거는 이강인이니까 그런 밀집 수비를 그거를- 뚫을 때는 이강인이 필요하죠. 루초가 아니까 루초 감독이 그걸 모르는 건 아니니까 분명히 이제 분명히 나올 가능성은 있지. 그러니까 박지성도 그렇고 좋은 팀의 스쿼드를 한참 모으는 팀에 가면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나도 잘하는데 상황이 저기 하늘에서 막 떨어진 애들이 내 앞에서 뛰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게 진짜 안타까운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뛰고 있는 성향이나 감독이 네. 원하는 성향이 내가 저번 때는 타이어랑 비교도 했지만 그게 좀 다르긴 하니까 맞아요. 지금 그래서 그게 안 맞아서 그렇지 사실 못해서 못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못해서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내가 이번에 유로파리그 결승전 끝나고 느낀 감정은 올 시즌에 코리안 리거들이 다 부진했잖아요. 특히 이제 믿었던 선수들이 좀 그러다 보니까 국내 축구 팬들이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 우승하는 그 순간 결자해지라는 표현보다는 유종임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마지막이 너무 아름다웠잖아. 둘 다 맞아, 둘 다 맞아. 마지막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맞아. 그러니까 축구 팬들이 위안을 많이 갖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뭐 이강인 선수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리고 나와서 파리가 또 트래블 달성한다면 이것도 굉장한 좀 희열을 주지 않을까 그 아니죠. 생각은 있어요. 찬우 형 빼고는 다 만족하는 결론으로 될지 안 될지는 그거 보시죠. 이강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진 거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오케이. 어. 어떤 결말이든 어. 이강인에게는 좋은 쪽으로.